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 여야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짚어보고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각 당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동산 공약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먼저 이 여야의 부동산 주요 공약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여당인 국민의힘 공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크게는 이제 교통하고 개발 정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철, 철도를 지화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광역 급행철도 있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하고 지방에도 광역 철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노후된 도심을 다시 정비를 하는 도심 복합 개발로 구도심을 정비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보면 일단 민생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기본주택 100만 호, 공공임대 300만 호, 좀 양이 많기는 하는데 그러네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당과 비슷하게 철도 지하화 내용 들어가 있고요. 또 광역 급행철도 CTX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출금리 인하해주고 귀농 귀촌 인하 두 잔을 놓게 되면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CTX가 아무래도 좀 민감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세 사기 대책은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대책을 법이 문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 계약갱신 청구라든지 이런 법이 있잖아요. 법을 좀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피해 당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이 세금을 투입을 해서 직접 공공 매입을 좀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비슷한 듯 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 때마다 이 각 당에서는 우리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충청권과 관련된 이런 부동산 전략들을 또 많이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이제 전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예. 이제 충청권에 이제 포커싱을 맞춘다면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10대 과제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적용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대다수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을 이제 묶어서 메가시티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통이 있어야 되겠죠. 광역 급행 철도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CTX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GTX고요. 충청은 이제 CTX라고 하는데 여당이 먼저 발표를 했고 야당에서도 CTX 알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로 먼저라고 하는데 아마 저는 여당과 야당이 합쳐서 좀 조속히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들 공공기관 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 또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또 뭐 국회 이전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공약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충청권에는 상당히 장밋빛 이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이후에도 잘 지켜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급격한 변화는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규제를 하게 되고요. 집값이 굉장히 냉각이 됐을 때 규제를 풀어주게 되는데 최근에 수도권이나 대전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데 굳이 국회가 나서서 자극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발표를 했는데 개정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소득세법 개정,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뭐 주택법 개정, 우리 3년 위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 개정을 해서 아마 시장이 자극을 받고 어떤 변화가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지금 또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지금과 좀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 이후에 뭐 큰 변화를 기대한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는데 총선 전에 많은 발표들이 있었고 공약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우리가 두 눈을 좀 부릅뜨고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총선 이후에 부동산 주요 공약들 짚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